2027 KBO 신인 드래프트를 바라보는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1라운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오히려 2라운드에 더 흥미로운 야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가 1라운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팀의 장기적인 전력 구성을 생각한다면 1라운드에서 무리하게 야수를 선택하기보다는 투수 자원을 먼저 확보하고 2라운드에서 야수의 폭을 넓히는 전략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2라운드 예상 구간에는 외야수부터 내야수까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가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경남고 좌투좌타 중견수 박보승입니다. 184cm, 81kg의 체격을 갖춘 박보승은 컨택 능력과 주루, 수비,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워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외야수입니다. 특히 2학년 시절 뛰어난 타율과 함께 인상적인 안타 생산력을 보여주면서 한때는 1라운드 후보로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3학년 시즌에는 기대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평가가 다소 내려온 상황입니다. 볼넷과 삼진 비율에서도 아쉬움이 나타나면서 프로 무대에서 타격 생산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박보승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빠른 발을 활용한 수비 범위와 주루 능력, 중장거리 타자로 발전할 가능성, 그리고 강한 어깨까지 갖췄다는 점입니다. 현재 평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선수의 기본적인 재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라운드에서 영입할 수 있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마산용마고 우투우타 유격수 노민혁입니다. 183cm, 88kg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장타력과 폭발적인 주루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빠른 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많은 도루를 기록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노민혁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공격적인 툴입니다. 신체 조건에 비해 파워가 있고 출루와 장타에서도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삼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유격수 수비에서는 송구 정확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프로에서도 유격수를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아니면 2루나 다른 내야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지션을 조금 유연하게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강한 타격과 빠른 발을 갖춘 내야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롯데가 부족한 공격력을 보완하려 한다면 노민혁은 분명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세 번째 선수는 컨벤션고 우투우타 유격수 남현우입니다. 남현우는 185cm, 83kg의 체격을 갖췄으며 가장 큰 강점으로 컨택 능력이 꼽힙니다. 많은 경기를 경험하면서 출루 능력과 타격 안정성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남현우는 한 방을 노리는 거포형 타자라기보다 출루하고 연결하고 기회를 만드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볼넷과 삼진 비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향후 프로에서 리드오프형 내야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타력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고교 무대에서 홈런 생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에서 중심 타선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비 역시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푸서크와 캐칭, 수비 범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깊은 타구를 처리한 뒤 송구하는 과정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타격 능력과 출루 능력을 갖춘 젊은 내야수라는 점에서 롯데가 장기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바라볼 선수는 마산용마고 우투우타 3루수 최민상입니다. 185cm, 90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최민상은 장타력과 주루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3루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초기에는 타격 성적이 아쉬웠지만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홈런 생산과 도루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단순한 수비형 3루수가 아니라 공격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타율만 놓고 보면 크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루율과 장타율을 함께 살펴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볼넷 생산까지 더해지면서 기록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진 비율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프로 투수들의 빠른 공과 변화구를 상대할 때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민상은 롯데가 찾고 있는 유형과 상당히 잘 맞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3루에서 즉시 전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1라운드와 2라운드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롯데가 1라운드에서 투수 자원을 확보한다면 2라운드에서는 야수 보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보승, 노민혁, 남현우, 최민상 가운데 팀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선수를 선택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특히 남현우는 출루와 컨택을 원하는 롯데에 어울리고 최민상은 3루 수비와 공격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박보승은 외야 수비와 주루 능력이 강점이고 노민혁은 공격적인 내야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돋보입니다. 즉, 네 선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롯데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명한 선수를 먼저 뽑는 것이 아닙니다. 1라운드에서 반드시 야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2라운드까지 전체적인 선수 구성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 요소가 있는 타자를 1라운드에서 무리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1라운드에서 확실한 투수 자원을 확보하고 2라운드에서 여러 야수 후보 가운데 남은 선수의 장점을 비교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롯데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미래 전력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전력을 결정할 중요한 무대가 바로 2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보승은 외야에서의 종합적인 툴, 노민혁은 장타력과 주루, 남현우는 컨택과 출루, 최민상은 3루 수비와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가 어떤 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순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라운드에서 투수 자원을 확보한 뒤 2라운드에서 야수를 선택하는 전략이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팀의 장기적인 내야 구성을 고려한다면 최민상과 남현우가 특히 흥미로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인 드래프트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선수가 지명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가가 높았던 선수가 의외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롯데의 2027 신인 드래프트와 2라운드 야수 후보들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롯데와 KBO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롯데의 2라운드에서 박보승, 노민혁, 남현우, 최민상 중 누구를 가장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